반갑습니다. 김락철 사범입니다. 자, 이제 츠카모토 노리시카 사범의 마지막 선택이 되었던 세 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공부를 해본 역사는 없는데요. 극침공수도 하면서 제가 공부를 다 해보네요. 예. 일본어 공부도 해보고, 뭐 한자 공부도 해보고, 그 일본 또 근대사에 대한 역사적인 공부도 또 해봅니다. 그게 많이 얽혀 있거든요. 츠카모토 사범이 96년도 우승을 했죠. 1월 달에 극진회관 대산파에 의해서 개최되었던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과연 이 선수가 이렇게 우승할 정도였으면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두각을 냈을 건데 왜 그렇게 무명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쭉 그 전에 있던 자료들을 되짚어 보니까 극진공수도라는 단체는 그 당시 때 최배달 총재님 돌아가시기 전 제5회 세계선수권대회 했을 때 가장 성장을 많이 했을 때죠. 거의 한 140개국 정도가 가맹을 했으니까요. 단일 무도단체로서는 정말 세계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체가 성장을 했었죠. 그 성장을 통해서 이제 조직의 안정기를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총재님 돌아가시고 나서 큰 이제 격동의 시간을 가지긴 했지만은 조직 면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큰 단체로서 성장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또 이제 공통적인 게 이제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죠.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가도 이제 조직의 안정화가 오면서 결국은 이제 기존의 극진공수의 기존의 스타일을 깨부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그 깨부수려고 노력했던 선수들이 다양하게 많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츠카모토 노리츠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거에부터 쭉 해왔던 풀컨택 극진공수의 스타일은 전부 다 전차 같았죠. 탱커와 같았고 힘으로 깨부숴야 되고 밀어붙여야 되고 다 까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쿠미테 겨루기 스타일이었죠. 근데 츠카모토는 변칙적이고 또 스텝을 밟기 시작하고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화려한 스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네의 극진공수도 선수들과는 비교가 될 만큼 많은 스텝을 밟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배서도 말한 것과 같이 굉장히 변칙적인 기술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보수적인 이제 집단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기존에 있던 기술을 그대로 구사하는 선수가 한테 더 이제 관심이 갔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6회 세계 공수도 선수권 대회는 츠카모토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겠죠. 그거를 본인이 직감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겠다. 각인시켜줘야겠다. 나의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츠카모토 노리츠카가 대산파에서 시합을 뛰게 되는 가장 큰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미도리 겐지입니다. 미도리 겐지 사범의 자서전인 시력達成, 사력 달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츠카모토라는 후배들을 계속 설득을 하죠. 설득한 이유는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세계대회를 우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계 선수권자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미도리 겐지가 그런 성견지명이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자기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편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히로시게 사범한테는 츠카모토가 대회만 뛰고 돌아오겠다고 했지만은 대회 우승을 해버려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떨어져 버린 거죠. 미도리 겐지 사범이 결국은 한 건 한 거죠. 극진회관 대산파라는 게 이제 후에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전세계 공수도연맹 신극진의 전신이 됩니다. 이 단체를 키우는데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선수가 바로 츠카모토가 되죠. 츠카모토와 스즈키 구니로 사범 둘이의 라이벌 구도를 10년 이상을 만들면서 조직의 어떤 동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행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또 그만큼 츠카모토 사범의 실력이라든지 또 재미가 있었어요. 자, 츠카모토 사범은 전성기 때 이게 시합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냉혹한 그 킬러 같고요. 그 다음에 맹수 같고, 그 다음에 아주 터프한 그 파이터예요. 그리고 가끔은 성격을 아주 진짜 더티할 정도의 성격을
내 보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엄청 자극을 잘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 시합을 보면요, 정말 악랄하다 싶을 정도의 아주 냉혹한 사무라이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깁니다. 96년도죠. 96년도에 1월 달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한 이후부터 본인의 실력을 완전히 일취월장합니다. 일취월장해서 28회 전일본 선수권대회에 우승합니다. 그리고 97년도 제1회 가라데 월드컵에서 중량급 우승을 하게 되고요. 97년 동년도 29회 전일본 선수권대회에서 다시 2연패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조금 시간이 이제 텀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긴 하죠. 그 사건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근 10년 가까이 지난 38회 전일본 선수권대회에서 세 번째 우승을 합니다. 야, 대단하죠, 그죠? 예, 10년이 지나서 다시 전성기의 몸을 그대로 갖추어서 우승한다. 10년이면은 선수들의 패턴이라든지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때인데도 본인의 스타일, 과거의 스타일이 먹혔다는 거죠. 물론 츠카모토 노리스카 사범이 세계대회에 우승했던 나이가 아주 어렸던 나이죠. 21세, 약간 21세의 나이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이죠. 그래서 그게 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41회 전일본 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우승하고요. 네 번째 우승이죠. 그리고 2010년도에 42회 전일본 공소 선수권대회 우승하면서 총 5회에 걸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체급별 선수권대회 커리어도 있는데요. 1998년도에 7월 달에 열린 중량급 체급별 선수권대회 중량급 우승을 하게 되고요. 2000년도에 17회 전일본 체급별 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중량급 우승을 하게 됩니다. 2004년도 21회 전일본 웨이트제 체급별 선수권대회에서도 다시 우승하면서 총 3번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기네요. 전적만 말하는데도 이렇게 긴데 자, 보통 세계대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90년도에 21살이었으니까 츠카모토 사범이 21살이었으니까 96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한 이후에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지 못하고요. 8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완전 치욕적이었죠. 불가리아의 완전히 신예였던 발레리 디미트로프 선수한테 펀치에 의해서 KO를 당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regrets.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 We are heroes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are heroes tonight.